예, 안녕하세요. 저는 풀파스 8기 임윤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한 주제는 NFT를 통한 지속 가능한 다오 구현 전략을 나운스 다오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 이제 기본적인 NFT에 대한 개념은 기존에 저희 풀파스의 어, 설립자이신 유민호 님의 발표 내용을 먼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성, 그, 쓰신 책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베이 씨에 대해서도 발표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도 어,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제 내용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은 투자를 위한 분석 자료가 아니고 투자 이 발표 자료를 보고 뭐 투자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OX 퀴즈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가 PFP로 이제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가 베이시라든지 이제 클립토 펑크가 있고 거래가가 제가 지난 거래가를 살펴보니까 대략 60에서 120 정도 이더리움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 이 거래가보다 더 고가로 거래된 PFP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 OX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셨으면은 당연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고 오늘 발표 주제인 나운스 NFT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 밑에 사진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좀 귀여운 안경을 쓰고 있는 게 특징인 그런 NFT입니다. 최고가는 613 이더리움이었고요. 이제 제일 처음으로 발행된 1번이 이제 613 이더리움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되고 나서 한 3개월가량 동안은 한 100에서 200 이더리움 상당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최근 3개월 정도를 보면은 한 40에서 100 이더리움 정도로 조금은 낮아진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오늘 발표 주제인 나우스 다오를 보기 전에 먼저 기존의 NFT 멤버십의 한계에 대해서 어, 다른 블루칩 프로젝트 ABCD에 대해서 먼저 보고 확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NFT 멤버십의 현황입니다. 일단 뭐 가장 그래도 좀 대표적인 ABCD 프로젝트들을 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발행량은 전부 다 이제 만 개, 그리고 클로넥스 같은 경우에만 2만 개 정도 발행이 되었고, 전부 다 이제 서브 프로젝트를 클론X를 제외하고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키 같은 경우에는 빈즈 프로젝트가 이제 또 마찬가지로 만 개, 그래서 합해서 2만 개. 그리고 베이시 같은 경우는 메이시라고 이제 어, 어떤 세럼을 같이 조합을 하게 되면은 뭐 이제 그 뮤턴트 모양의 그런 서브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고 그 밖에도 이제 강아지 모양의 또 서브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만 개고요. 좀 가장 많은 서브 프로젝트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클로넥스는 따로 서브 프로젝트는 없었고 두들스의 경우에는 두들스2가 지금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이시와 마찬가지로 뭐 세럼 비슷한 그런 뭐 두플리케이터라든지 뭐 제네식스 박스라고 하는 어, 아이템 NFT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피가 이제 NFT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이게 로열티라고도 하고 즉 2차 처음 민팅한 이후로 발생하는 2차 거래에 대한 이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5%로 설정이 되어 있고 베이시는 2.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어리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레어리티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레어리티는 NFT의 특징 중에 메타데이터 상에서 이제 프로퍼티스 그 특성이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각 프로토 그 프로퍼티스마다 이제 그 발현되는 이제 그 확률이 다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좀 희귀한 프로퍼티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NFT는 좀 더 레어리티가 높고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NFT는 좀 레어리티가 낮고 요런 특성 그런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레어리티도 NFT의 어떤 가치, 가격의 결정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지금 이제 그런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존의 NFT는 이제 IP 저작권에 대해서도 이제 어 홀더들에게 이 홀더들에게 그 가지고 있는 NFT에 대한 IP 저작 권한을 주든지 아니면은 뭐 일부 제한적인 어떤 금액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제한이 걸려 있는 IP 저작권을 두든지 아무튼 그 IP 저작권에 대해서도 홀더에게 어떤 좀 혜택처럼 이렇게 준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파운더의 입장에서 이 NFT를 발행했을 때의 수익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팅을 했을 때 이 민팅한 판매 대금이 이제 파운더의 수익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 이제 시중에 유 시중에 유통된 민팅으로 유통된 이제 NFT들이 2차 거래가 발생을 할 때마다 로열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현재 제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크리에이터 피 즉 로열티가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 상에서 구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거 각 이제 자체 그 시중에 있는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들에서 어떻게 보면 창작자들이 설정을 하고 각 거래소별로 창작자들이 설정을 해 놓으면은 어 그 그에 대한 그 로열티를 이제 그 이 차 거래소에서 이제 챙겨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상 어떻게 보면 좀 상도덕처럼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개념이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제 입력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강제성은 없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오픈시라는 거래소가 좀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후발주자인 뭐 엑스토 와이투나 뭐 매직 에덴이라든지 뭐 이런 후발주자들에서 들에게서 이 로열티를 받지 않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그러니까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서 로열티를 제출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구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재료 이슈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팅할 당시에 이제 파운더들이 일부 물량을 이제 운영을 위한 물량으로 좀 남겨 놓고 이제 가치가 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보유한 물량을 정리하면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고 그걸로 이제 운영 비용으로 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전형적인 기존의 코인 발행 시와도 이거는 뭐 동일한 그런 형태의 수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수익 구조로 이 수익 구조만으로는 이제 처음에 발생하는 판매 대금도 처음 프로젝트는 민팅가를 높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판매 대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또 로열티도 거래권 자체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도 않을 뿐더러 제로 이슈도 걸려 있고, 또 이제 보유 물량 판매만 가지고는 좀 수익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 필연적으로 또 그다음 프로젝트를 좀 민팅가를 좀 높여서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브 프로젝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다 보면은 시중에 그 프로젝트 이제 서브 프로젝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그 가격의 하락을 필연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이제 보유한 물량을 모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 어떤 지속적인 파운더의 입장에서는 좀 지속적인 경영을 할 인센티브가 없는 그런 기존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오와 어떤 이런 NFT 멤버십의 한계로 먼저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허울뿐인 탈중앙화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이 보유 물량, 결국 이 초기의 다오나 어떤 멤버십은 파운더 중심으로 사실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좀 중앙화의 시스템으로 돌아갈 밖에 없는 현실인데, 어쨌든 시스템적으로는 또 탈중앙화를 구현을 해야 하다 보니 또 이제 불필요한 투표로 어떤 거버넌스가 결정되는, 의사결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 좀 투표라는 게 또 하루에 결정되는 게 아니다 보니 좀 의사결정이 뭐 오래 걸리고 좀 비효율적이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좀 불명확한 경우가 대다수라서 이제 뭐 파운더 외에 이제 정말 이 커뮤니티에 열정을 갖고 참여하는 행동가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또 이제 처음에 일괄적으로 뭐 만 명 정도가 그냥 확 들어오다 보니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어 사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가 대부분이고, 이제 어떤 다오 활동을 위해서 들어오는 행동가가 좀 부족한, 구조적으로 좀 그런 기존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빈약한 수익 구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수익 구조 중에서 로열티는 재료 이슈가 걸려 있고, 그나마 이제 이 2차 거래소들이 예술 NFT의 경우에는 그래도 로열티를 그 창작자에게 챙겨주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기업화된 NFT에 대해서는 좀 로열티를 주는 게 맞냐, 어 이제 많은 거래소들이 좀 그렇게 이슈가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로열티도 제로로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사워 프로젝트는 그래서 반복이 될 때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결국 기존에 발행된 NFT들의 가치가 낮아지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정리를 한 다음에 결국 창작자들이 러그풀을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구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신 신규 커뮤니티에 신규 유입할 동기가 좀 부족해 보이는 점입니다. 왜냐면은 민팅 시에 분명히 매우 저가로 민팅을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하게 되는데, 또 그나마도 뭐 홍보라든가 어떤 뭐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채팅을 한다든가 뭐 그런 사용자들에 대해서 화이트 리스트를 뭐 주고
어 민팅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당시에 참여를 못했던 후발주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굉장히 저렴하게 이 NFT를 소유했는데 그거를 비싸게 사야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니까 즉 나중에 산 사람들이 먼저 산 사람들의 이익을 챙겨줘야 되는 그런 어떤 폰지 구조, 필연적으로 폰지 구조의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농담 삼아서 NFT의 약자가 뭐 "너한테 팔고 튄다." 뭐 요렇게 심지어 업계 사람들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좀 많이 봤었고요. 제가 직접 이제 NFT에 좀 참여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렸습니다. 또 그렇게 신규 유입하는 동기가 부족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또 이제 그 그 안에 있는 멤버들 간에 친목질이 형성이 되고, 또 이제 커뮤니티가 고인물화가 되면서 어떤 악순환,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기가 꺼려지게 되는, 이미 다 친목 그 안에 그 유대 관계가 뭐 굉장히 강해지고 그런 계속 악순환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의 NFT 프로젝트들의 어떤 그 프로젝트들과 그를 통한 다오 시스템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고, 그럼 오늘 발표 주제인 나우스 다오는 어 이런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변화를 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다오를 구현하고자 했는지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운스의 프로젝트의 이제 주소는 이 밑에 보이시는 https WTF이고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one noun, everyday, forever라고 이렇게 바로 들어가자마자 요런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운스의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 문장인데요. 바로 이제 발행량이 기존의 베이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 민팅할 때 10,000개를 일괄적으로 민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민팅이 없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하면은, 나운스의 경우에는 하루에 1개의 나운만, 1개의 NFT만 발행이 되고, 즉 10년 동안은 3,650개, 즉 한 30년이 지나야지 한 10,000개 정도가 발행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행되는 NFT들은 베이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정된 민팅가로 판매가 되었으면은, 나우는 이제 경매를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요. 또 서브 프로젝트로는 릴 나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하루가 아니라 15분마다 나머지는 포크를 떠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일한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나우는 지금의 이제 크리에이터 피 제로 이슈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진작에 크리에이터 피를 제로로 설정해 놓은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레어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 그 각각의 특성들에 발현하는 어떤 확률을 다 전부 동일하게 해 놓고, 또 오픈시에서 들어가서 이제 나온을 확인해 보면은 아예 프로퍼티스라는 항목 자체가 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은 어 레 레어리티는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NFT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FT, 즉 펑저블 토큰에 좀 가까운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IP 저작권도 홀더들에게 주는 기존의 어떤 문법과는 달리 CC 제로 저작권이기 때문에 이 홀더이든 홀더가 아니든 이 나운이라는 IP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베이시를 필두로 한 NFT 프로젝트들이 가지고 있던 문법을 전부 완전히 새롭게 바꾼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개, 이게 제가 찍었던 당시에 10월 31일에 이제 495번째 나온이 이렇게 경매 판매 중이었고, 잔여 시간 22시간 동안 어, 이제 남아있는 상태였고, 지금 현재 1.24배 누가 비딩을 올려놓은 들어왔는데, 추가적인 비딩을 위해서는 최소한 1.26의 이더리움을 비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 제가 한번 실시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이 경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0.16 이더리움을 이제 비딩을 해놔야지 그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되고 어,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홀더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스폰지밥이 많이 화가 났는데 분명히 민팅할 때도 고가의 경매를 통해서 민팅을 해야 되고 저작권도 CC0로 홀더든 홀더가 아니든 사용할 수 있는 IP고 또 레어리티도 없기 때문에 뭔가 내가 레어리티 대박이 나서 뭐 리빌 한 다음에 뭐 레어리티 대박이 나서 뭐 그런 것도 노릴 수가 없는 그런 NFT라서 그럼 이걸 도대체 왜 사야 되냐? 뭐 무엇이 중요해서 이거를 사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드실 겁니다. 바로 홀더에게 제공되는 이제 가치는 바로 요 왼쪽 상단에 있는 트레저리에 있습니다. 이 트레저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판매되는 판매 대금들이 창작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오의 공동의 트레저리로 가게 됩니다. 즉, 한 40 이더리움, 40에서 한 100 사이에 이더리움을 내고 이 다오의 프로젝트에 들어오게 되면은 29,000 이더리움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이 파운더의 수익 구조는 어떤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나운스의 파운더들을 이제 나운더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그 NFT 파운더들의 수익 구조를 보면은 판매 대금 같은 경우는 공동의 트레저리에 쌓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로열티는 애초에 제로로 박아놨고 또 보유 물량은 이게 하루에 하나씩 발행되는 거다 보니까 뭔가 미리 뭐 다른 별도의 지갑에 좀 챙겨놓고 소위 챙겨놓고 민팅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 하나씩의 라운이 계속 발행이 되기 때문에 뭔가 서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또 추가적인 뭐 수익을 가져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면은 여기까지 봤을 때 그럼 파운더들은 뭐 무료 봉사를 하는 사람들인가 뭐 이렇게 한강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라운더스의 수익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라운더스의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결론이고요. 5년간 매 10번째 NFT는 10명의 라운더스가 총 10명인데 이 라운더스들의 이제 공동 지갑에 소유로 들어가게 됩니다. 별도의 경매가 없이 들어가게 되고요. 즉, 한 달에 한 3개 정도의 NFT가 들어오게 되는데 각각이 한 40 이더리움이라고 치고 그 1 이더리움이 한 200만 원이라고 치고 그리고 이거를 10명으로 나누게 되면은 대충 1인당 월 2,400만 원 상당의 어,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5년이 지나게 되면은 각 라운더는 뭐 라운 공급의 최대 1%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 5년이 안 돼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좀 영어를 그대로 해석을 해 놨는데 좀 명확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즉 파운더들이 이 나운의 NFT가 지속적으로 가치가 이제 높게 유지되도록
그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확실한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다오의 세 가지 한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그 각각의 한계들을 하는 나온의 전략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커뮤니티를 구축할 때 처음에는 선별해서 멤버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다음에는 좀 이 참여자를 확장해주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 그림이 어, 나온의 트레저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세 가지의 프로포절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기존에는 맨 오른쪽에 보이는 이 프로포절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10에서 뭐 1000 이더리움 사이에서 나온 다오 이제 홀더들만 이 참여를 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 그런 프로포절이었고요. 이 밑에 왼쪽에 보이시는 뭐 스몰 그랜트라든가 프롭하우스 이런 개념들은 그 이후에 어떤 거버넌스 투표에 의해서 생성된 개념이고요. 이런 저예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비홀더들도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하도록 그렇게 거버넌스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초기에는 100에서 200 이더리움 상에서 낙찰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들은 뭐 미팅가는 굉장히 낮은 상태여서 어떻게 보면은 운만 좋았으면은 그 프로젝트를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나오는 확실한 능력과 영향력을 갖춘 그런 크립토 밀리언웨어 위주로 만 위주가 아니라 그 크립토 밀리언웨어만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여기에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이제 왕성한 행동력, 거버넌스도 온체인 데이터에서 이제 그런 결과가 다 남아 있는데 제가 어, 확인을 해보니까 보통 4일에 한 깃볼을 거버넌스 통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외부에서는 여기에 좀 들어가고 싶다라는 포모를 유발하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폐쇄적인 소규모 커뮤니티의 한계를 저도 말씀드린 거버넌스 확장을 통해서 비홀더들도 저예산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지속적인 현금 흐름인데요. 홀더들의 입장에서는 공동의 트레저리에 매일 수십에서 수백의 이더리움이 계속 쌓이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좋은 가치가 유지되도록 해야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 파운드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속적인 인센티브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폴더와 파운더가 둘 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홀더들은 끊임없이 어떤 혜택 같은 거를 파운더에게 요구하고 파운더들은 거기에 대해서 결국 뭐 파티 개최 뭐 이런 혜택들을 제공을 하지만 그에 대한 어떤 파운더로서의 인센티브는 또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였다라고 하면은 좀 더 공동 이 다오의 좀 지속적인 지속적으로 성공을 공동의 목적으로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끊임없는 신규 유입입니다. 이제 레어리티가 없고 낙찰가가 투명하고 낙찰자가 누구인지 뭐 매일매일 갱신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이제 뉴스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매일매일 마케팅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서서 사든 나중에 사든 어 동일한 경매를 통해서 이 다오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에 대해서 좀 부담이 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높은 민팅가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비싸게 팔려는 어떤 엑시트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이 프로젝트를 구매하기보다는 어떤 다오 참여를 목적으로 둔 그런 유입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30년이 지나야지 겨우 한 10,000개 정도가 발행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서도 매우 자유로운 그런 모델로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너무 좋은 점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지금 사라는 말 아니냐, 요런 말씀을 하실까 봐 나름대로 이제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는 위에 보이는 그래프는 낙찰가 그래프인데, 첫 번째 나오는 600 이더리움에 거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너무 좀 가치성이 떨어져서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이는 차트는 이제 2차 거래, 오픈시에서 발생된 2차 거래 차트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낙찰가는 초기에 뭐 100에서 200 이더리움 사이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가 또 바닥을 한번 찍었다가 또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지금 현재는 윈터를 맞이해서 계속 우하향하는 추세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전저점 근처까지 온 것 같은데요. 낙찰가는 계속 우하향을 하고 있고, 또 2차 거래는 거의 실종된 상태입니다. 거의 지금 500번째 라운이 지금 발행되려고 하니까 이 프로젝트가 나온 지도 이제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1년 반이 지나면서 이 2차 거래 건수가 한 70건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많이 일어나 봤자 한 2건, 3건 정도. 그리고 하루에 4건의 2차 거래가 일어났던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래서 뭐 살 때는 마음대로 사겠지만 뭐 나갈 때는 아니란다, 뭐 이런 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자용으로는 좀 부적합한 모델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NFT 한 개당 상당히 토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발행량이 매일 하나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NFT 한 개가 가면 그 권한은 계속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계속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어,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봤을 때는 좀 간단하게 좀 꺼려지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해저에는 내일에 오늘도 몇십 이더리움씩 해저이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여기 들어가서 내가 40 이더리움을 내고 이거를 사서 들어가서 뭐 100 이더리움 이상의 나는 활동비를 받아낼 자신이 있다, 뭐 이러신 분들은 정말 다음 활동을 목적에 두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치 평가를 하기에는 좀 비교하기에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15분마다 다른 데는 내일 나온 포인트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프라이스는 나오는 한 42더리움 정도로 가정을 했고요. 1라운드의 경우에는 최소 경매 참여 비용이 0.15 이더리움 때문에 1라운드이 0.15 이더리움에 항상 4번 거래가 된다 가정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1라운이 아무도 0.15 이더리움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그냥 생성이 안 돼버리는 그런 게 더 많다라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부피를 놓고 봤을 때 나운이 1라운에 비해서 현재 한 267배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현재의 가치, 즉 발행량과 트레저리를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의 가치는 나오는 496, 나오는 뭐 6,300개 되면은 권한
권한이 가치에 비례한다고 봤을 때, 나운이 밀라운에 비해서 한 13배 정도의 가치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트레저리를 비교해 봤을 때는, 나운의 트레저리에는 뭐 한 29,000개의 이더리움이 쌓여있고, 밀라운은 662더리움과 이제 공동 트레저리로 나운을 8개를 구매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운을 42더리움으로 환산을 했을 때, 약 30배의 트레저리를 더 활용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뭐 저작권에 대한 가치나 어떤 레어리티에 대한 가치는 없기 때문에 단순히 권한과 트레저리에만 이제 가치를 상정했을 때 현재 가치는 한 313 곱하기 30을 해서 390배가 되어야지 좀 정상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267배이니까 나운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 여기에서 이제 가정을 한 거는 릴라운이 0.15에 항상 매번 거래가 된다, 항상 발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조금 좀 그런 가정이 있는 예, 가치 비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발행 주기상으로는 어, 나오는 하루에 1개가 발생을 하고 일나오는 96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96분의 1로 이제 수렴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데일리 트레저리 생성되는 게 나오는 40개씩 42더리움씩 쌓이게 되고 일나오는 이 96개의 0.15를 곱해보니까 14.42더리움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는 한 3배의 트레저리로 수렴이 될 것이라고 계산을 해서 그랬을 때는 종목에는 한 288배 정도의 가치가 나오니 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288배를 수렴을 하게 될 텐데 지금 거기에 못 미치는 지금 좀 여기만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어쨌든 밀 나온에 비해서는 나온이 저평가다라고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